도일 스님의 장군 죽비. 이 시간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와 사건들을 소개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일 스님은 마국사에서 원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미얀마 국립불교대학인 ITBMU와 스리랑카 페라데니아 대학에서 석사를, 영국 런던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시고 현재 대구시 동구 도동 구룡사 주지 스님이십니다. 그럼 도일 스님의 장군 죽비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의 행복도량 803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계속 가난해야 할 이유는 없다. 부당함을 참지 말고 편견에 맞서라. 영국은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한다. 영국 코빈 노동당 당수의 연설입니다. 30년간 아웃사이드에서 영국 제1야당의 대표가 된 66세의 코빈 노동당 당수가 9월 29일 첫 연설에서 59분 동안 이어진 코빈 연설은 정치인의 화법은 직설적이고 솔직해야 한다는 그의 주관처럼 또렷하게 노동당이 이끌 영국의 미래를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노동당은 이날 영국 남부 브라이턴에서 당의 방향과 정책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코빈이 당수가 된 뒤 처음 마련한 자리에서 코빈은 가난과 불평등과 불의를 체념한 듯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코빈은 역사가 동트기 시작한 이후 어떤 사람들에겐 거의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에겐 더 많은 것이 주어졌다며, 영향력을 가진 자들은 세상은 바뀔 수도 없고 지금 세상에 동의하여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런 주장은 경제 이론으로까지 정당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빈은 정책은 보다 친절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영국은 부유한 나라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빈 당수는 특히 보수당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보수당이 어떻게 영국 국민들의 안위를 논의할 수 있느냐면서 올라가지 않는 임금과 빚더미에 몰린 가정엔 안전 따위는 없다고 비판하면서 소수만을 위한 보수당의 경제정책은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노동당은 이날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민영화한 철도의 국유화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주택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개혁, 교육개혁 등의 필요성도 논의했습니다. 1990년대 신노동당을 선언하며 노동당의 보수화를 이끈 블레어 시대를 포함해 과거 노동당과 달라질 것이라는 코빈의 결심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은 코빈이 이날 낭독한 연설문의 일부는 정치 전문가 리차드 헤럴가 1980년대 이후 모든 노동당 당수들에게 전달했다가 거절당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치 자문가 헬런은 인터뷰에서 모든 노동당 당수들이 말하기 꺼렸고 4년 전 내 블로그에 올려놓은 내용인데 코빈이 선택했다며 그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영국의 이야기지만 어찌 그래 우리나라 현실과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올라가지 않는 임금과 빚더미에 몰린 가정 따위엔 안전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정책은 보다 친절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당의 총수가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치인을 가진 영국은 참 부럽기만 합니다. 사실 불교는 평등을 굉장히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영기사상은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공동체주의와 생태주의로 확대되어 다양한 사회 갈등 및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상입니다. 부처님은 날 때부터 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요 태어나면서 보라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이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계급차별의 부당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불교 교단에 들어오면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바다의 비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겐지스강이나 아수나강, 아치리바티강, 사브라티강, 마히강 같은 대하가
바다에 흘러들면 이전의 강 이름을 잃고 단지 바다라는 이름을 얻는 것과 같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더라도 열애가 가르친 법과 율을 따라서 출가하면 이전의 사성제 계급을 버리고 똑같이 석가 세존의 아들인 석자라 불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 사상에 의하면 신분이나 성별의 차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사람은 물론 생명체들도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보며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으므로 그 인연이 성숙하면 언젠가는 성불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제자들 가운데 어느 특정인을 차별 대우하지 않았으며 부처님도 성단의 일원으로서 제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출가를 허용한 것은 고대 인도 사회에서 3000년 전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생각할 때 혁명적인 일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유재산을 버리고 가족을 떠난 수행자들로 구성된 성가는 평등의 기초에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평등 이념은 자비의 실천을 통해 구현되는데 자비의 실천은 보시를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보살은 이기적인 탐욕의 삶을 이타적인 원력의 삶으로 성화시켜가는 대성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보살은 빈곤의 문제를 개인적인 업부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사회적 업부로 인식해 동체 대비를 실천해 나갑니다. 보살도야말로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이념적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